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절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미움받을 용기 2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움받을 용기 2편이요. 그 1편이 있었죠. 그렇죠. 어,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죠. 예, 1편 내용부터 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책이라서요.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진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1편에서 한 젊은 도서관 사서가 철학자와 만나서 아들러 철학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야기가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그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움받을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정 욕구를 부정하라. 두 번째, 타인의 과제에서 벗어나라. 세 번째,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칭찬이나 비난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생각이 바뀐 사서와 철학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그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을 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식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본인의 어떤 그 중심을 잡아라. 좀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2편은요. 이 사서가 세상에 나갔어요. 예. 그 세상에 나간 또 사서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사서가 다시 들어온 얘기죠. 그래요? 예, 1편에서 나왔던 그 도서관 사사가 예. 제주도 좋아요. 학교에 취업을 해서 선생님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아들러의 철학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서 다시 한번 철학자에게 온 겁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군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럼 그는 그 1편의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또 전제로 이제 시작된 건가요? 전제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실전으로 쓰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아들러 철학은 그냥 듣기 좋은 이론에 불과할 뿐이며 종교에 가까운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전혀 쓸 수 없는 죽은 이론이라면서 그 철학자 보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현혹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게 된 거예요. 일단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뭐 어떻게 또 아이들 가르쳤다고 하던가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해라. 네. 아이들을 칭찬도 혼냄도 없이 그냥 가르쳤다고 해요. 쿨한 거네요. 아주 예전식으로 쿨하게. 얘기하면. 예,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네. 그랬더니 자신의 반이 엉망진창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의 신뢰를 잃게 되었죠. 그 이유가 아들러 철학에선 사람을 대할 때 칭찬도 비난도 해서는 안 되며 그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내가 변화돼 절대로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칭찬도 질책도 하지 않았다. 근데 예. 좀 언뜻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이들 수십 명의 아이들 뭐 정말 말썽 부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죠. 그럼 잘하는 학생들은 칭찬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그렇죠. 말썽 부리는 친구들은 꾸중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런 맞아요.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었다. 예, 엉망진창이 됐다. 좀 이거죠. 이해가 가는데요.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철학처럼 뭐라 하던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단순하게 그냥 학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심적인 원인을 파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 행동 5단계를 설명하는데요. 칭찬 요구, 주목 끌기, 권력 투쟁, 복수, 무능의 단계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해요.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 아이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고 합니다. 이거 아이들만이 아니고 뭐 모든 사람이 그렇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하지만 모두 다 칭찬을 받을 수 없으니 공부에 다른 방식으로 주목을 끄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권력 투쟁 단계로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반항을 하는 거죠. 반항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각인조차 안 되면 자해라든가 가출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로 인해 아파할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극단적 아닌가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그런 그 심리적 기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수예요. 그리고 이 복수조차 통하지 않았을 때. 뭐 좋은가요? 나 망가져 버릴 거야. 뭐 그런 거. 그렇죠. 나 삐뚤어져 버릴 거야.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통하지 않았을 때 최종 맥시멈,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인생의 목표 없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요즘.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아이들의 단계를 파악하고 그 단계에 맞게 상담을 한다면 아이들을 얼마든지 잘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런 거 실제가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이렇게만 하면 아이들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 문제행동 5단계예요. 예, 거기에 대한 문제행동 여러 대처 방법들 예. 정확하게 또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것인데 예.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반적인 교사가 하기엔 너무 어려운 분야죠. 예, 예. 근데 철학자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이론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어려운 이유를 전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음, 그것은 바로 청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콤플렉스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 콤플렉스. 예, 구원자 콤플렉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예,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신을 구원자처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교실 붕괴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서 스스로의 마음의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잡는 게 힘들어졌고 그 결과 교실의 붕괴로 이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 콤플렉스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립을 한 어른이 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아들러 철학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본인이 아직은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예, 확실하게 체화가 안 되었던 거로군요. 그렇죠. 결국 이제 또 철학자 젊은에게 어떻게 더 충고를 하던 거예요? 철학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인간에게 있어 일이라는 게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집단 내에서 분업을 의미하고 그러한 분업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자립함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인간의 집단이 칭찬과 비난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럼 경쟁을 하다가 결국 부서졌을 거라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은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집단을 유지 발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닫는다면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고 아이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처음에 예, 이 일권에서는요, 예. 칭찬도 독구정도 일단 하지 말라, 이게 큰 어떤 틀로 이제 이해됐었는데 예.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그게 아니네요. 좀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예, 책이 복잡하다고 말씀드린 게 예. 뭐냐면은, 동의하시는 있는 부분도 있고, 예. 좀 이건 좀 약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또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말을 잘해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음, 근데 이 철학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인간의 심리 분석과 철학과 많은 분야의 공부를 한 사람이 음, 하루아침에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 청년이 듣고 나선 가서 실천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그렇죠. 예. 자기가 끊임없이 내재된 어떤 공부를 통해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갖다가 스스로 체화한 다음에 나가서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고 가서 실천을 했던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사실 내용이. 음,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본인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스스로 해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제 책 읽다 막 조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좋진 책의 않아요.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음, 1편에서도 와닿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됐고요. 2편도 그 부분을 갖다 현실에 진행시키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었고요. 예. 좀 다음 주도 어떤 책도 함께 준비하도록 할까요? 다음 주에는 최재천 교수님의 거품예찬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 교수요. 이게 어떤 분이죠? 최재천 교수가 이게 생물 사회학자입니다. 바이올로지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네. 생물학자였는데 생물학 분야를 사회학하고 심리학 분야까지 확장시킨 그런 분이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회라는 게 단순히 인간의 사회가 아니라 자연계를 포함한 모든 동물, 식물의 사회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설명해 주신 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목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예, 거품 예찬. 예, 또 어떤 내용인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한재원 작가와 함께 월요일의 책갈 피었고요. 자, 이어진 거 함께 듣겠습니다.